Weekly Bullshit Podcast.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부llshit 팟캐스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랜만이죠?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계속 올리버 씨가 에피소드를 지금 진행하셨었잖아요. 근 한 달 만에 네. MBC의 에피소드가 시작하는데 네.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사실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실 직고를 하자면 제가 준비를 안 해왔어요, 잘. 아이고. 근데 이게 근데 매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또 이제 그쪽 집중력 이런 네.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 물론 그거를 이제 핑계를 대려는 건 아니지만 네. 그쪽에 이슈가 있다는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임기응변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평소에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라 인텐스하게 이제 에피소드 준비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풀어낼 네네. 스토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박설하고 오늘 주제는요? 안 가는 것은 무엇인가? 인식론이네, 인식론. 그쵸, 인식론, epistemology를 네. 가져왔는데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안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완전 뜬구름 잡는 그죠. 저희가 철학 전문가도 아닌데 그쵸. 여기 대해서 딥하게 논하는 게 사실 네.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사례를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학교에서 수학, 물리 이런 학문들을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네.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배우려면은 앞에 미리 배웠던 개념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쓰긴 쓰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돼요. 전에 배웠던 개념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수학에서 공학, 물리학,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식 중에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 들어보셨나요? 오일러 공식을 모르세요? 이게 2의 I 파이 제곱. 아시나요? 네. 1이다 아무튼 이 지수로 표현된 수를 삼각함수와 또 이제 그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옮기는 어떤 아주 중요한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과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들어본 적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오일러 공식. 가장 아름다운 수식 이렇게 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이제 그 harmonic oscillation이라고 그 진동론에서 물리학과 기계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전자기학에서도 쓰고. 네. 그런 어떤 진동과 관련된 공식들을 증명할 때 오일러 공식을 갖다 쓰긴 쓰는데 이 오일러 공식이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공식이니까 뭐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심한 사례는 말이죠.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량들을 계산을 하는데 네. 엔트로피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엔트로피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아니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계산은 할 줄 알아요. 공식은 안 보이니까. 그냥 네. 그것이 있다는 것 정도 알고 네. 어느 것에 활용할지도 알지만 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풀고 지금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먹긴 하는데 기존엔 그건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네. 과연 이렇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외우거나 혹은 공식만 찾아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건가 배우고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철학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혹시 법학에서도 공부하면서 이런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좀 소개 좀 하나 해주시겠어요? 법학이란 게 아시다시피 이게 맨메이드잖아요. 그런가요? 맨메이드죠.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법을 만들고 법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가 굉장히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도 네. 그 나름 내부의 체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했던 주제로 돌아가보면은 어떤 하나의 행위가 있잖아요. 네. 행위가 이제 자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도 행위가 될 수 있고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든 부자기든 둘 다 행위가 되는 건데 그럼 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그 법에서도 되게 간단한 사건처럼 보여도 그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파고들 게 많다. 네. 그 맞죠. 기저에 이루고 있는 지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근데 사실 이거를 전부 다 아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제 좀 느꼈던 거는 그 지층을 먼저 다져놔야지 네.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고 음. 또 매일 똑같은 사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그 A 사건과 B 사건이 들어왔을 때 둘이가 거의 비슷해 보여도 그 지층 중에 한 단면이 조금 달라지는 것 때문에 모든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서도 그거를 정확히 체득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네. 또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실 학문이라는 게 피라미드 같은 거잖아요. 아, 그쵸. 지금도 설명했듯이 법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기저에 깔려 있는 바탕 지식들이 있고 네, 거기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래 배운 걸 뭐 까먹기도 하고 사실 아래가 뭐 애초에 배울 때부터 부족했을 수도 있고 네, 그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위에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응용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공부하다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돌아가서 기초를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었잖아 하고 넘기는 편이십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법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네. 지금 한 1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더 그 처음부터 그 내용을 다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를 했을 때는 얘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 내용이 맞나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면은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걸 공부할 때 처음부터 어떤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일단 그럼 그 개념을 외웁니다. 외워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다른 개념과 비교되냐. 그러니까 그 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또 법 규정들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네. 그럼 이 학설들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걸 활용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학설에 따랐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 이런 학설에 따랐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학설이 대립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라는 그 감각을 깨달으면은 그거는 사실 잊혀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 맞아요. 본인의 생각을 무조건 해보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이제 시간적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24시 뭐 연락을 할 때마다 네. 공부해야 된다. 24시간이 부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뭐 어쩌다 보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겠더라고. 네.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천성이 좀 게을러가지고 그쵸. 다시 돌아가서 말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걸 알지만서도 좀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회의감은 드는 거죠. 내가 이걸 정말 아는 걸까? 그냥 단순히 공식만 이렇게 암기하고 지금 배우는 수준에서만 유도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걸까? 나는 결국 이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학을 배웠지만 결국 나한테 남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정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에서 수학과 물리를 공부할 때는 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강박이 있었어요. 모든 걸 내가 다 증명하고 이해해야 된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이게. 그리고 그 레벨에선 불가능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레벨, 지금 레벨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말씀하신 좀 어드밴스드 레벨에서. 그 엘레멘터리 레벨에서도. 엘레멘터리 레벨에서 어쨌든 그 배우는 거 내부에서는 다 이해해요. 내부의 체계적인 그런 네. 정합성. 그러니까 그 바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런 듣기로는 네.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것도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고 근데 사실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서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어떤 진리잖아요. 그런 것은 확실한 것이고 네. 초등학교 레벨에서는 그것보다 더 깊게 나갈 수 없고 이거를 증명하는 다른 방법도 알 수 없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앤디 씨가 고등학교 때 이걸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게 고등학교 범위에서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죠. 네. 그 약간 저랑
소통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어떤 수학적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탄한 인식 이런 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그쵸. 체계적인 이해를 예를 들어서 하겠다. 물리를 하려면 미분을 우리가 계속 쓰잖아요. 네. 미분적분을 쓰는데 미분적분을 알려면 극한의 개념이 필수죠, 그렇죠? 네. 근데 극한의 정의부터 가면 입실론 델타부터 네.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 그 그 정도까지는 알죠. 아세요? 알죠. 제가 경영 수업을 또 경영수학에서 입대리 나와요. 아, 네네. 처음 듣는 사실인데 일단 제가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물리에서 미적분을 계속 쓰는데 극한이 적분이 왜 미분에 반대지? 이거 공부하다 보면 까먹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쓰는데 증명하라고 누가 딱 던져주면은 10시간 줘도 전 증명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배운 체계 내에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 전체의 어떤 정합성을 논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운 데서 다 내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강박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른다. 네, 그냥 물리학 챕터가 10개예요. 네. 그럼 그 중에 5개는 버리고 B를 맞더라도 5개 대해서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어떤 수학적 베이스부터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부족하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냥 인간의 뇌 용량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든 걸 사실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리화를 하신 게 제가 한 게 뉴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사과가 떨어졌네요. 그런 건 아니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지?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에 더 네. 멀리 볼 수 있었다라는 말. 네. 그 뉴턴 선생님이 막 고전역학 체계를 혼자서 다 정립하고 완전 기초부터 완벽하게 알고 증명하고 했던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위대한 뉴턴 선생님도 그런 거죠. 갈릴레오나 네. 그 기존의 철학자 과학자들이 쌓았던 거에서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아프리오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증명된 것으로 네. 채택한 거죠, 일종.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어떤 타이트한 내가 이걸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도의 그 정도의 타이트한 퍼셉션을 가지는 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그게 철학적으로 삶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학문을 하는 사람의 어떤 효율 측면에서는 딱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가치관 같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몰라도 그냥 쓰기로 했어요. 내가 이거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배우는 내용이 필요하면 또 그 비슷한 사례가 이거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공대생이나 재한대생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올리버시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럼 좀 포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이제 이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게 미분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를 기술하는 그런 수학적 이론이잖아요. 근데 미분 방정식이 N차 미분 방정식은 그 베이시스 해 공간의 베이시스가 N개가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인디비주얼 솔루션을 알면 네. 그것들을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모든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2차원 공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XY 평면을 생각해보세요.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벡터 2개만 있으면 되죠. 기저 벡터. 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일치하는 벡터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의 벡터는 조합을 해서 그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네. 얘네를 조합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네. 그거랑 비슷한 생각으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써요. 그래서 당연히 n차 미분 방정식의 해 공간의 차원은 n차다. 외우고 쓰고 두 개 해가지고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이니셜 컨디션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막 풀어요. 네. 근데 왜 n차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모르겠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제가 1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마인드셋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수학자야? 나는 수학자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포기해버리셨나요? 뉴턴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저도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좀 포기했고, 솔직히 네. 말하면 나는 어쨌든 과학자 내지는 공학자지 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증명해놓은 게 맞겠지라고 믿고 좀 기분 넘어가자. 내신 거죠. 네. 그래도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좀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경계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올리버 씨 법학에서도 좀 그럴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암기하고 공식 암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 수학을 배우다 보면요, 제 지인 중에서도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죠, 한 명 있는데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그래도 배울 때는 증명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우는 모든 순간에 과거에 배웠던 걸 다 증명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수학을 배울 때 그 순간에는 증명은 내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외워요, 그거를 공식 결과물을. 그 제 지인은 말이죠. 네. 어떤 지인인가 보죠. 자신만만해요, 막.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네. 근데 특히나 이 공대 쪽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자연대 애들은 그래도 좀 엄밀함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공학 쪽에서 그런 여러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소식을 증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소식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인 건가? 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인텔렉츄얼 백그라운드를 다지기 위한 둘 의미인가? 다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앤디 씨가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전에는 이런 거를 증명하지 않으면은 네. 넘어가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런 개념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게 자연과의 코오디네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개념 자체는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어느 정도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인벤트한 거다. 그래서 그 점에서 찍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랑 증명이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증명이라는 것 자체, 증명이 계속 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증명으로 불가능한 게 어느 정도 나올 건데, 그거는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수학적 체계, 그러니까 아프리오리로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언젠간 나온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근데 그런 공유와 공주는 경험하고 기초해. 우리 경험에 기초하고 있잖아. 우리가 수학은 대체적으로 연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수학적 기납법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앤디 일종의 제가 연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문하고 싶었던 포인트를 좀 프리사이즈하게 하면은, 네. 그러니까 앤디 씨가 말하는 자기의 그 공부 방법으로서 증명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레벨까지 내려가는 증명인 거고, 그러한 증명이 네.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증명이 공리 레벨까지 내려간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식 정도로 내려가는 건지 이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물리학이나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하는 수학에 대한 증명은 말이죠. 네.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려가요. 근데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네. 공리공준을 사용해서 증명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인텔렉추얼 그 스티뮬레이션을 위한 거 같고, 저희가 하는 학문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부분가 많죠. 그러니까 증명보다는 이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적절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의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된 계기를 이해함으로써 네. 나의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표로서 하는 것이, 안 하면 그걸 제가 아까 말했다가 말을 끊으셨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외우기만 하는 지혜는요. 네. 결과적으로 그 수학을 C+를 맞으셨거든요. 네. 그게 한번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앤디 씨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네.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봅시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렇게 옆에다가 네모돼서 이렇게. 네, 이건 너무 쉬우니까 대부분의 교육받은 사람들이면 어느 네. 정도 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 평균 지능이 엄청 낮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면서 본인이 한번 직접 증명해봤어요. 남이 증명하는 걸 보고 증명했든 내가 스스로 떠올려서 했든 해봤어요. 해보고 넘어가서 나중에 한 10년 뒤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증명 방법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과거 해봤잖아요. 네. 그거랑 그냥 처음부터 그냥 결과만 외우고 넘어가서 10년이 지난 사람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 바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지금 당장 물어봤을 때 증명이 튀어나오냐 이렇게까지 스트릭트한 정의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공리공준 레벨까지 내려가는 증명을 한 번쯤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어쨌든 저는 그걸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해봤으면 능력을,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튀어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색인을 갖는다고 봐야죠. 색인.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네네네. 딱 내가 필요할 때 이걸 뽑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책도 없이 인터넷도 없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네. 내가 이제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풍차를 만들어요. 네. 풍차 기계공학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막 동력학을 막 떠올려 풍차를 만드는데 그때 그냥 결과만 외웠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떠올릴 능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증명해봐, 이거 어떻게 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당장 튀어나오진 않더라도 그거를 이제 과거 이해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무인도에 떨어져서 지금 당장 책을 펼쳐볼 것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더라도 그거를 이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면 어떻게 할 능력이 어떤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어떤 철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될 네. 수 있는 그런 지식이란 게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시점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 번은 이제 이해를 해봤다면 네. 그러면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개념이란 게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개념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이란 개념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우리 NDC가 말하는 핸드폰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은 핸드폰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핸드폰 안에 배터리가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보고서 핸드폰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잠깐. 네, 핸드폰을 보고서 핸드폰의 그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핸드폰과 컴퓨터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고 얘기하려면요. 네. 개별 요소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어쨌든 그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개체 자체 관계들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superficial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슈퍼피셜하다. superficial하죠. 제가 슈퍼피셜하다. 근데 저는 환원주의적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원주의적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유즈리스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MDC가 어떤 공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걸 증명하는데 뭐 전부 다 안다고 쳐요. 네. 근데 얘가 왜 쓰는 거지? 네. 얘가 어느 데서 이런 걸 써야 되지? 라는 걸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환원적으로 어떤 걸 알고 있는데 네. 전체 개체의 어떤 그 효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네. 전체 개체 효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환원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후자의 경우에는요, 그 개체의 특성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이 막 태동하고 있던 그 원래는 튜링이 있던 이런 시대에 그 컴퓨터의 수학적 물리학적 베이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현대에 오면은 이 첨단 컴퓨팅들을 배우는데 제 생각에 6개월도 안 걸릴 거예요. 그건 모르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다고 쳐봅시다. 네. 근데
올드버시처럼 슈퍼피셜하게 이제 제미나이 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얘가 지금 이제 태블릿으로만 쓰다가 양자가 컴퓨터 한번 써봐 이러면 전혀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환원적으로 이해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토대가 돼야 된다고 돼야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DC는 어떤 그런 상식을 부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카운터의 입장을 취하는 거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슈퍼피셜하게만 알면 된다라는 그런 상식을 깨부수기 위해서 일부러 네. 반대쪽의 주장을 취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반대쪽의 주장은 제가 뭐였죠? 반대쪽에 그 환원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그렇게 맞-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 아닌가요? 근데 하나가 되면 둘이 되는 건 쉽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저의 이 필드로 다시 끌고 오자면은 네. 그 어떤 계약이란 게 있어요. 근데 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면 당사자 쌍방이 합치된 의사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거든요. 근데 법률 행위는 또 의사 표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당사자는 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사람과 의사 표시를 알면 계약을 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특별한 효력이 있어. 근데 그건 맨메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가면은 그 효력의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특별한 효력으로서 이런 게 인정되는데 네. 여기서는 계약의 특별한 효력으로서 이게 인정되는 거야.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그 있는 차이점을 거지. 구분할 수 있으면 환원적으로 좀 알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전 어떤 사람이 달달 외웠어요. 네. 근데 그 법전은 그러니까 이런 법이 왜 나왔고 이런 법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활자를 그대로 달달 외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제가 말하는 알미라는 건 체계에는 아는 거죠. 그건 환원적으로 아는 거죠. 그거 법학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것과의 관계를 아는 거냐, 네. 그 내부의 요소를 아는 거냐, 이거가 지금 그런 얘기. 우리의 쟁점 아닌가요? 전혀. 그럼 여기서 또 소통의 네, 오류가 그럼 있었던 것 또 같은데. 설명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도대체 그 NDC가 말하고자 하는 암기라는 게 네. 이게 암기가 체계를 알고서 하는 암기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법전이 있고 법에 대한 주석서가 있잖아요. 주석서를 외우는 거랑 법전을 외우는 거랑 엄연히 다르잖아요. 네. 그 제가 NDC를 밀었어요. 이 상황을 기억하는 거랑 네. 내가 NDC를 밀었으니까 내가 다시 튕겨나가겠다는 작용반작용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랑 네. 그 두 개를 암기하는 거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것 중에 도대체 NDC가 말하는 암기란 게 무엇인지. 근데 이게 다른 필드잖아요. 다른 필드를 너무 이제 완벽하게 대치해서 보려고 하니까 이런 이해 오류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이 공학계에서는 테크니션이랑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가 다르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테크니션이 아는 거는 사실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테크니션은 테크닉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근데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알면 네. 그 어떤 뿌리를 알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는 알의 정의 그 생각을 자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인도 얘기 자꾸 들고 싶은데 네. 일단 비판적인 사고 어떤 체계와 이 구성 요소 자체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서 뭘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명이 없어도 네. 본인이 그 어떤 바닥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았으니까 네. 이렇게 좀 복잡한 것들도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나 근데 저기 삼성전자 AS 센터 직원분들 있잖아요. 핸드폰 더럽게 저희보다 훨씬 잘 고쳐요. 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현대사에서 충분히 필요한 일이고 근데 그분들이 가서 과연 핸드폰 만들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못 만들겠죠. 근데 물리학자는 전기공학자는 전자공학자는 어떤 재료만 주어진다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면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핸드폰은 사실 너무 복잡하네요. 네. 핸드폰보다는 뭐 물레 방아를 하시죠. 아니 파스칼 계산기 정도로 갑시다. 파스칼 계산기는 근데 굳이 쓸 데가 없잖아요. 무인도. 아니 좀 유스풀한 예시로 가시죠. 그거는 사실 지금 유스풀한가 유스풀하지 않은가는 저희 쟁점이 아닌데 이렇게. 근데 지식을 계속 이렇게 효용성을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효용성 안 해요. 효용성 필요 없어요.
지식을 그럼 가 불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가 보는 거. 아 그러니까 뭐래서 그 유가 의미 있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NDC가 말하는 지식의 정의라는 것은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느냐.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내가 알고 있느냐를 바탕을 알고 그럼 정의에서 바로 그대로 도출되는 건데 네. 그거 순환 논리죠. 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럼 바탕 알아야 된다. 네. 바탕을 알려면 딥하게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 네. 결국에는 딥하게 들어가 보는 것이 네. 그 정의 자체에서 바로 도출된 지식의 정의 자체에서 바로 도출된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 근데 지금 무슨 네. 말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식은 일종의 유용성을 띄어야 된다. 지식의 개념 자체에 유용성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럼 왜 지식이 유용성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일이죠. 그러면 지식이 정의가 도대체 뭔가요? 본인은? 저 철학적 정의를 묻는 거예요. 프랙티컬한 정의를 묻는 거예요. 철학적 정의에 대한 거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아, 네. 철학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저는 넘어갈까요 이제 그럼 아, 철학적 네네네. 정의로? 저는 사실 이 프랙티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프랙티컬한 건 빵학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야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됐고 네. 지금 이제 그 분야 다른 분야 사이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저는 얼굴이 불 켜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정확히 그 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철학적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넘어갑시다. 철학적 정의로. 네, 일단은 NDC는 좀 프랙티컬한 정의랑 철학적 정의가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계신 거죠, 지식에 대해서. 철학적 정의 인식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답이 좀 애매하잖아요. 넘어가 봅시다. 네. 그 안다라는 것에 어떤 고전 인식론에서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Justify true belief. 네. 저 딱 그거 얘기하려고 가져왔어요. 네. Justify truth belief. 네. 정당화될 수 있는 참인 믿음. 네. 근데 이게 철학적 정의 이게 사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전 올리버 씨가 얘기하는 어떤 철학적인 정의에서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의문을 제기하려고 보면 그쵸? 모순도 많아요. 모습 많죠. 아니 네. 정당하지. 아니, 수많은 비판들이 있죠. 제가 그죠? 인식론을 또 들어서 아는데 그 스캡티시즘이 넘어가죠. 16주 동안 그거에 대한 비판만 다뤘어요. 저도 인식론을 이제 개론 수업에서 들은 바가 네. 있는데 16주 동안 진짜 그것만 비판하시더라고요. 뭐 비판 중에 뭐가 있죠?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소개하면 Justified가 해서 Justify가 뭐냐, 그쵸. 그래서 뗏목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True를 알 수 있냐 없냐 네. 그런 것도 나오고, Belief에 대해서도 그 어떤 Belief가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쵸. 그 정당화를 하는데 저희가 네.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논리적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파고들어. 거기에 대해서 그 논리적 프레임워크 또한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타고 들어가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럼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사실 근데 내가 지금 올리버 씨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것도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고전적 정의 얘기하면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게 참이고,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정당화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뭐 꿈꾸고 있는 건지 조현병 걸린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악령이 씌인 걸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정의. 저는 근데 사실은 프랙티컬한 걸로 오프닝을 한 이유가 있어요.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철학적인 어떤 삶에 대한 정의 자체가. 철학적인 인간은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사는 거죠. 뭘 알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닥쳐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 비트겐슈타인 형님 얘기도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네. 비트겐슈타인 형님 얘기 할까요 말까요? 해보시죠.
비트겐슈타인 형님은 근데 이제 전기 철학이랑 후기 철학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 저는 그 정도까지만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 형님은 세계는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저희가 정확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방에 지금 TV가 있고 태블릿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요. 뭐 이 세계 이 상황 이 세계가 의자와 책상과 태블릿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가 있는 것, 탁자가 있는 것, 올리버 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이런 사건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언어 체계가 현실 그 세계의 구조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관계에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어떤 그 단어가 뭐 대응되는 대상이 있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는 게 무엇인가 아는 정당은 참 정당을 어떻게 이런 추상적인 관념들이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 세계에 대응되는 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뇌의 그런 시그널이 있을 수 있겠죠. 안다라는 시그널이요. 네. 근데 그게 안다 자체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대응되는 알미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내 눈앞에 물병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 올리버 씨의 세계와 제 세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있지만 제가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없는데 올리버 씨는 못 보고 있는데 저만 보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완전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올리버 씨의 세계와 저희 세계는 완전히 다. 저는 이거 빨간색이라 하지만 올리버 씨는 파란색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은 똑같이 빨간색이라고 하고 있지만. 올리브도 없을 수 있죠 사실. 올리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르지만 근데 사실 제가 앞에 물병 있네라고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것도 모르는. 아니 느꼈잖아요 제가. 데카르트적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데카르트적 입장에서 그건 확실한 거죠. 느꼈다는 거 알았다는 거 확실하지만 느끼는 건 모르는 수 있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어떤 감각적인 거죠. 데카르트. 제가 생각한 거잖아요. 여기 앞에 물병 있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생각했다는 사실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그 생각했다는 말하는 사실만 존재하는데 생각한 내용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야, 물병 있네 이런 생각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제 세계잖아요. 제 세계가 보편 세계인지라는 건 증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 세계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는 제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 물병이 있다, 핸드폰이 있다 이런 말들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이고 근데 내가 물병이 있는 걸 안다는 건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제 세계만으로 이제 좁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다.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대한 것에 대한 인식과 네. 어떤 주당적인 그런 사고는 그 대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거에 대한 지식 자체도 그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닥쳐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재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답을 궁금한 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만약 그 논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와 언어과의 대응 관계를 얘기할 때 네. 나의 세계로 제한을 걸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나의 세계가 보편적인지 그것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나의 세계로 제한을 걸었을 때는 추상적인 단어들도 일부 그 세계를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꿈을 꿨다. 네. 대응이 되잖아요. 그 사건을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꿈이라는 건 사실 어떤 현실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은 네. 그게 주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꿈이라는 거는 모든 게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죠. 아니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오, 네네. 내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추상적이지 않고 물리적 개념이라고. 네네네. 저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꿈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비물질적인 개념이지만 이것 또한 손으로 느낄 수 없는 어쨌든 거죠. 네, 근데 나의 세계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닥쳐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NDC가 접촉하지 못하는 대상도 있잖아. 네, 예를 들어 여성분. 그런 거라든지 농담이고요. 네. 아니면 뭐 도널드 트럼프의 손바닥, 네, 도널드 트럼프의 손바닥이 존재한다에 네, 대해서 NDC가 말을 할 수 있냐? 네. NDC가 그거는 그건 말을 못 하죠. 물질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그건 말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좀 넓게 네, 그 물질이라는 걸 좀 광의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손에서 반사되는 빛이 카메라에 들어와서 TV를 통해서 NDC의 눈에 도달한 거 아닌가? 그 광장 아니잖아요. 결국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죠. 가까이 강조해야 돼서. 그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제가 트레이스 해나갈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아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알게 되는 건가? 인과관계가 근데 추상적인 개념인데. 근데 그죠? 인과관계라는 것도 말이죠. 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모르는데 인과관계가 있음으로써 그럴 수 알게 된다. 아니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갑을 한번 떨어뜨려 본다 생각합시다. 네. 쿵 소리가 났어요. 네. 근데 지갑을 떨어뜨려서 쿵 소리가 난 겁니까? 아니 저기 귀신이 있어서 네. 야 쿵 소리 나라 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지갑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 맞아 떨어졌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도 인과관계 그 도널드 트럼프의 손바닥도 네. 이런 식으로 스캡티컬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르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네. 우리 NDC가 지갑을 만지고 있어요. 네. 지갑을 조물딱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조물딱 하는 생각 자체가 네. 내가 조물딱 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발현된 거죠. 그죠. 그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확정할 수 있냐? 지갑이 있다라는 말은 저는 못 하는 거고요. 네. 지갑을 만지고 있다. 나는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한다라는 카테시안적으로 또 결론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사실 생각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NDC 얘기에 따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규칙을 만들잖아요. 네. 원칙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 때리면 손바닥이 아프더나. 네. 내가 NDC도 때려보고, 길 가는 사람도 때려보고, 저 앞에 제임스 씨도 때려보고. 제임스 씨도 때려보고, 네. 때려보니까 아픈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아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 생각에 대해서 NDC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생각은 사실 옳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브레이크를 걸어놨잖아요, 제가. 어느 브레이크? 나의 세계라 했잖아요. 네. 나의 세계에는 지갑이라는 어떤 물질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내 마인드만 있는 거죠. 내 마인드 속에서 떠오르는 지갑이라는 걸 저는 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까 케이스에 도입을 해본다면 네. 내가 NDC라고 존재하는 사람을 네. 때렸다. 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 그쵸. 이거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팩트죠. 팩트죠. 네. 내가 제임스 씨를 때렸다. 네. 내 손바닥이 아프다. 네. 내가 제임스를 때리면 손바닥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건 네. 팩트다. 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때리면 손바닥이 아프구나 네. 라는 생각은 팩트인가요? 그거는 이제 디덕션이잖아요. 그죠? 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죠. 팩트들의 조합을 했는데 팩트가 아닐 수 있는 아니 일단 이거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NDC가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한 그 근거가 네. 결국 NDC의 생각 그 수많은 생각 중에 디덕션이면은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도입돼서 나온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있어서도 사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추상적인 게 도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추상적인 걸 못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다른 예시를 들어서 말이죠. 네.
제 NDC를 때려서 네. 제 손이 아프다라고 쳐봅시다. 아, 제가 더 아프죠. 네. 아예 제가 손이 이렇게 맵지 않아가지고 네. 별로 아프진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아. 딱 하고 때렸습니다. 네. 근데 제 손이 아프네요. 네. 손이 아프다는 생각 자체는 팩트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NDC를 때려서 내 손이 근데 아프다. 팩트라는 개념 자체가 네.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 나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팩트라는 거는 참인 정당화된 믿음이 내가 때려서 손바닥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아프다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알고 있다라고는 얘기 못 하는 거죠. 아프다. 거기까지 해서 끝내야죠. 그래서 그럼 나는 아프다. 네. 여기서 끝. 네. 그러면은 이것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안다고 말할 안다고 수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하고자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네. 라는 걸 알고 있잖아. 네. 안냐라는 말.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아냐? 있다. 아니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네. 존나 복잡하네 진짜. 네. 네. 얘기를 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순간부터 약속했다. 라는 걸 알고 있다. 씨발. 네. 제가 평소 하던 일이 그 시비 터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제 프랙티컬한 걸 시작한 이유고. 필로소피컬하게 가면은 사실 결론이 없는. 근데 결론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안다는 것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고 해서 팩트가 존재하지 않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건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라고 별도의 생각해요. 문제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을 확인할 수 없는 박스에다 안에 땅콩을 넣어놨어요. 네. 보이지도 않고 흔들어도 소리도 안 들려요. 무게에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무게가 없는 땅콩이거든요. 뭐 엑스레이를 쪄봐도 안 돼요. 아무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땅콩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쵸. 땅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식과 존재는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없고 아는 거에 대해 안다는 개념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팩트가 없는 건가? 라는 거는 절대 문제죠. 얘기를 더 해봐야겠지만 별도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 저는 좀 더 프랙티컬한 부분에서 얘기를 더 길게 이끌어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 좀 더 해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배가 고프네요. 네. 아쉽게 됐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본인의 생각을 좀 저는- 논리정연하게 한번. 제가 너무 개소리를 길게 했어요. 아무리 불씨 팟캐스트라고 해도 저희가 이게 결론 한번 쭉 네. 내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죠.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점 사죄드리고요. 제 불찰입니다. 일단 랩업을 좀 하자면 말이죠. 그 제가 저를 포함한 많은 어떤 이과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어떤 것을 피라미드 형태를 배울 때 완전히 바텀부터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어야만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포인트에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이해 시도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해 성공했어야 된다. 그래야 아는 거다. 뉴턴 선생님도 거인 얻기 위해 서서 멀리 봤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쯤은 그 거인들이 해놓은 업적들을 본인이 직접 해봤을 거다. 리뷰를 해봤다. 네. 근데 이게 프랙티컬한 노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프랙티컬한 노리지의 기준은 답지가 없어도 답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가가 될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 뭔가를 엄밀한 의미에서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팩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랩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콘크리트 앱스트랙트한 대상에 대한
지식도 조금 설명을. 좀뭔 말이에요? 네, 물병과 네. 추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가 뭐냐,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아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병이란 단어 자체는 사람, 증오 이런 개념과 대등하게 추상적이죠. 네, 물병이란 단어가 곧 제가 만지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든 김에 물까지 마시네. 근데 네, 좋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사람도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질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 이거에서 좀 더 이건 댓글에 좀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멍청해가지고 네. 결론이 안 나네. 근데 제 생각에는 선우환 교수님도 잘 모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환 네. 교수님이요. 선우환 교수님. 저는 환 교수님. 네, 아무튼 그렇게 뭐 첨언할 게 있나요? 뭐 저도 사실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프랙티컬한 논리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조금 몇 번 해보자면 엔제 씨가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다운 스테어스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운 스테어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라미드 전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그 병렬적인 다른 피라미드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네.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프랙티컬한 논리지의 그 정의에 대해서 엔지 씨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문제를 좀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상황은 문제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뭐가 정확히 이게 쟁점이 되고 논점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또 왜 여기서는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되고 다른 개념을 써야 되는지 네. 그런 것까지 아는 능력이야말로 프랙티컬한 논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하자면 이제 듣고 계시는 공대생 분들 말이죠. 이게 과거에 배운 개념들이 지금 떠오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도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마시고요. 염려치 그렇고, 마시고. 네, 이 교수님들도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배우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인 정도만 과거에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씨뿔 맞은 제 지인처럼 모든 걸 외우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는 하지 마라. 그런 조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근데 또 우리 엔디 씨 학점이 4점대로시라고. 아니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3점 후반대이시는 엔디 씨의 조언이니까 네. 귀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위클리 부시 부시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